11월 4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다들 하셨습니까? 오늘 다들 무탈하게 하루들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주식도 좋고 직장도 좋고 장사도 좋지만 항시 건강 생각하시면서 몸 관리 잘 하시면서 하시도록 합니다. 자, 11월 달 본매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했는데, 시장 뚜껑 열어보니까 별 거 없죠. 여전히 우리가, 거의 예측을 했던 대로, 관련주들이 그대로 반응을 나타내 줬는데, 일단, 전일에 구충제 관련주를 우리가 또, 섹터를 꾸몄죠. 구충제. 구축제 섹터는 일단 진바이오텍이 상한가로 가 있고, 진바이오텍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 알리코, 제일바이오, 텔콘, 화일, 명문, 시트리, 대정, GL 이런 식으로 우리 쭉 이제 붙여 보았는데, 진바이오텍은 오늘 힘을 전혀 쓰지를 못했죠. 시가 4% 초벌해서 고가가 8%, 한 5% 뛰기 딱 5% 뛰기 주고 이제 마이너스 몇 프로대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맞췄는데, 오늘 얘네들 중에서 그래도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텔콘하고 그리고 대정화금이 도리어 더 모습은 좋았죠. 텔콘은 비보존 관련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또 구충제도 같이 연결해 같이 양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자 그랬는데, 잘 보시고 계셨다가 오늘 먼저 가는 놈 쪽에 승부를 걸었으면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아마 대정하금을 선택하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은데, 시가가 대정하금이 시가가 8%죠. 제일 오늘 시가가 좋았죠. 대정하금이 고가가 플러스 23%까지 갔으니까 아마 대정하금을 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그래 일단 밀렸다가 내려가서 공략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네, 그죠? 플러스 2%대까지 밀렸다가 갔기 때문에 8%에서 2%대까지 나중에 시가를 회복할 때 한번 공략을 했으면 좋은 결과는 얻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구충제 관련주들은 일단은 진바이오텍이 힘을 못 쓰므로 해서 다른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모습은 안 좋았죠. 꼭 공략을 이제 하고자 했다면 텔콘이나 대정화금 이 두 정도밖에 어떤 시세를 줄 수 있는 조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좀 볼 게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섹터를 작성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움직이는 놈, 움직이는 놈부터 먼저 보라. 오늘 구충제 섹터 큰 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꾸준히 추적 관리를 해야 되죠. 음봉을 내려줬다고 해서 버리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괜히 기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시 어느 쪽에 먼저 수급이 와주는가를 자꾸 봐야 되겠죠. 다음 비덴트 관련주를 또 우리가 같이 섹터를 꾸몄죠.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본인 역시도 빗썸 관련주로 합시다. 빗썸. 저는 빗썸 관련 섹터 비덴트를 우선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BT1이나 평가정보, IOK, 버킷, 그리고 홀딩 컴퍼니, 옴니텔, 컴퍼니, 옴니텔,
음, 자, 오늘 참 이 모습이 참 애매했는데, 그죠? 자, 비덴트가 일단은 점상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일단 비덴트가 점상을 유지해줬으면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준동을 해줘야 되는데, 따라고 가준 종목은 제일 빨리 따라가준 종목은 IOK였죠. 근데 IOK는 오늘 상한가 유지는 했습니다만 내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긴 롱티를 이렇게 달아줬는데 시가가 점상 시가였단 말이에요. 비덴트가 점상이었는데 IOK도 점상이다. 근데 아무래도 비덴트의 무게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뭐 저가가 20%대니까 이 꼬리가 20%대니까 뭐 한번 손실을 각오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매매가 되겠네요. 아마 IOK는 여러분들은 공략을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어, 컴퍼니를 공략했을 확률이 많겠죠. 왜냐면 컴퍼니가 시가 7%고 그 버킷이나 또 옴니텔은 또 의외로 또 반응을 나타내 주진 않았어요. 버킷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10%가 잡혀주셨는데 한 5% 올라가지고 그대로 밀렸는데 음, 일단은 오늘은 뭐 이 종목들이 비덴트와 IOK 컴퍼니가 이렇게 좀 날라리 상한가도 들어가 있고 서로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내일 이제 비덴트가 과연 이렇게 점상을 유지해 줄까 그게 이제 조금 관건인데 오늘 비덴트의 흐름을 보면 내일 점상을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 되면 좀 강한 모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IOK나 컴퍼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일단은 뭐 꼭 비선 관련 섹터 중에 한 종목을 가져가려고 하면 일단 비덴트를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뭐 다른 걸 제쳐두고라도 말이죠. 자 오늘 이 현상을 보면 보십시오. BT1 평가 버킷은 첫 주자로 먼저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죠. IOK, 컴퍼니 이 두 종목은 두 번째 후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기억을 놓도록 합니다. 같은 관련된 테마지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죠. 오늘 구충제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대정화금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진바이오는 죽어버리고 제일바이오도 죽어버렸죠. 알리코도 죽고 오히려 대정하고 텔콘이 살아나고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죠. 그런 점을 눈여겨봐 놓아야 다음날 어떤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판단을 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두산 관련주는 뭐 별 볼 게 없네요. 오늘 두산 관련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모습이 안 좋았죠. 두산 솔루스 UB 오늘 이제 큰 나름대로 업무를 좀 크게 내렸는데 마이너스 16% 내려가지고 그대로 종가상 맞췄으면 이제는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퓨얼셀이 오늘 한번 탁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참 기회였는데 말이죠. 솔루스가 내려오고 있을 때 퓨얼셀은 그때 솔루스를 제키고 위로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조금만 더 한 3%만 더 지켜 세웠으면 오늘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더군요. 그런 거는. 자, 기술주 섹터에서는 MP 한강은 오늘 뭐 나름대로 모습을 좀 준 것 같은데 그죠? 시가 2% 플러스 고가가 15% 17%인게 뭐 15% 뛰기는 됐네요. 그것도 빠른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이 됐다는 것은 이건 참 좋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죠. 빨리 마무리 짓고
땡 하고 빨리 집에 가버리는 거. 얼른 챙겨서 빨리 이제 일하고 뭐 집에서 장사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MP 같은 건 참 오늘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 나노메딕스는 오늘 뭐 좀 가려고 하더니 쓱 그렇게 뭐 움직임은 별로 없었지만은 현재로 지금 쌍방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니중리 내중리 하고 있죠. 그래도 시가가 오늘 참 좋았네요. 시가 마이너스 0.8% 출발해서 고가가 6.9%, 7% 뛰기는 좋네요. 봅시다. 0.8% 시가에서 좀 밀렸군요. 꼬리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5%. 역시 이런 스타일은 음봉에서 잡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죠. 시가가 마이너스니까 기다렸다가 음봉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데 꼬리 근처를 기다렸으면 뭐 나쁘진 않았겠네요.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스타일이 나타나면 양봉으로 치솟는 것보다는 음봉에서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엔 뭐 롯데리츠는 뭐 고장고장 움직였고, 네이처셀 봅시다. 시가 3%에서 플러스 5%. 저가가 마이너스 4%, 종가가 마이너스 3%. 이것도 오늘 월요일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침에 빨갛게 시가로 출발하는 종목들은 거의 다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됐네요. 그래서 월요일은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먼저 선방을 때리지 말고 기다렸다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요. 여러모로 봐도. 기술주 섹터도 뭐 그장저장 뭐 MP 한강, 네이처셀, 뭐 나노 썩 나쁘진 않았네요. 진입 타점이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세주 섹터는 뭐 아프리카 TV나 나노캠텍, 세하, 삼성제약, 넥스트 사이언스 있었는데, 나노캠텍도 오늘 뭐 나름대로는 뭐 플러스 2%에서 플러스 7%뭐 나름대로 살아 좀 있었고, 삼성제약이 오늘 좀 모습이 좋았죠. 봅시다. 시가 4%에서 플러스 17%. 그래도 뭐 10% 뛰기 이상은 나왔겠네요. 넥스트 사이언스도 모습이 나쁘지 않았죠. 시가 7%에서 20%까지 갔으니까. 가장 뭐 깔끔했던 종목은 기세주에서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제일 깔끔했다고 보네요. 신라제는 오늘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봅시다. 플러스 1%, 플러스 1%, 고점이 플러스 3%, 적점이 마이너스 5%. 예, 신라제는 큰 움직임은 없었네요. 자, 오늘 월요일 시장 여러분도 뭐 쭉 뭐 둘러보았지만, 전일날에 우리가 공략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에서 큰 범주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산 관련주가 조금 벗어났고, 기술주 섹터에 있었던 거는 뭐 MP 한강, 뭐 네이처셀, 나노메딕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고, 기세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사이언스도 괜찮았고, 삼성제약도 괜찮았고, 나노캠텍도 뭐 나름대로는 뭐 선전을 한 것 같네요. 비선 관련주에서는 뭐 비덴트를 바라보고 홀딩 컴퍼니를 공략했으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고, 구충제 관련주는 뭐 진바이오텍이나 제일바이오가 별로 모습이 안 좋아서 대전화금 쪽이나 공략하신 분들은 조금 뭐 수익을 좀 받겠네요. 시장이 오늘 월요일날 저희들도 아침에 가만히 시장을 봤지만 참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시장이 좀 안개속처럼 모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올 하루 감망매매하는 마인드로 보냈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겠죠. 예. 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해봅시다. 적어봅시다. 내일 포지션은 전체 시장의 포지션과 나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며칠? 11월 05일 무슨 요일? 화요일.
자, 11월 5일에 화요일이다. 내일 시장의 특징점이 뭡니까? 이벤트 섹터 있습니까? 있죠. 이벤트 섹터에는 미디어 제한 한 종목이 지금 되어 있죠. 스케줄 트레이드로. 미디어 제한은 신규 상장주와 이전 상장주입니다. 이전 상장주. 신규 상장주와 이전 상장주는 트레이딩 관점이 좀 틀립니다. 관점이 좀 틀리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는 훨씬 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요즘에 뭐 신규 상장주나 이전 상장주나 그날 흐름 따라서 어떤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전 상장주는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전에 이전 상장주의 흐름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코넥스에서 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뭐 형성이 돼 있다가 이제 이전 상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낮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낮게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낮게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놈은 거의 드물어요. 보통 이렇게 해서 맞춰지죠. 음봉으로. 그래서 며칠 동안 음봉으로 내려가다가 쭉 한번 떨어뜨려주고 도지 비슷한 걸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제는 크게 좀 가져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이제 본자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이제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좀 좀 다르죠. 약간 뭐 얼마 전에 한 진우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면 약간 옛날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를 주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음, 음, 이런 것도 보면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날짜였죠, 지누스가. 아마 이 날짜였을 텐데 봅시다. 아마 이 날짜 맞을 거예요. 시, 이 날짜가 아닌가? 어디 날짜인가? 지누스인가? 하여튼 모습이 좀 나쁘진 않았는데 지누스가 날짜를 못 찾겠네요. 옛날에 카페 24 같은 경우를 보면 이해하기 수월했을 텐데 말입니다. 일단 미대제는 좀 조심스럽게 합시다. 신규주가 이전주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다는 걸 기억을 하고 내일 일단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에는 이제 비덴트 관련주들과 비슨 관련주들 그리고 뭐 다른 관련주들은 지금 뭐 크게 나타내는 거 없지만은 지금 시간에서나 이런 흐름을 보면 남북 기업주들이 지금 거의 시간에서는 거의 시장을 다 장악을 했는데 내일 뭐 정규장에서 과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가 없단 말입니다. 큰 이슈가 비덴트 쪽 애들이 비썸 애들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보이면 저쪽 애들이 당분간 시장을 끌고 갈 거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이 뭐 쟤들 하는 노락질을 보면 비덴트도 점상을 유지하면서도 덜덜덜 떨고 있고 그리고 IOK도 자기가 시가를 29.8% 자기가 시가를 20 점상 시가를 만들어 놓고 무너져 가지고 혼자서 난리를 치다가 그것도 보시면 한 번만에 들어간 게 아니고 20%대까지 떨어졌다가 29% 출발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뭐 혼자서 난리를 치더구만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들어간 시간이 2시란 말입니다. 2시. 예. 2시에 들어갔단 말이죠. 아니거든요. 컴퍼니 같은 것도 상한가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지만은 이는 또 혼자서 오늘 하루 종일 애를 믿죠. 여기 처음에 들어간 때가 10시 조금 10시쯤 돼서 들어갔는데 풀어져 가지고 하루 종일 애를 믿으니
여기가 지금 붙어다 떨어졌다 한지를 몇 번인지를 모르겠네. 그러하니 내일 비스듬 쪽 애들은 힘이 없을 거라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자, 시간에서 남북경협주 섹터가 국정원장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뭐 12월 달에 북한 쪽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처음에는 했다가, 두 번째로서는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더라 이렇게 또 말을 또 돌리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처음에 말이 떠오르기로는 뭐 북한 쪽에서 12월 달에 뭐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다, 뭐 계획이 잡혀져 있다, 계획이 잡혀져 있다, 뭐 이렇게 나와 놓으니까 전부 다 시간에서는 뭐 다 올랐는데, 차츰차츰 좀 말이 달라지더만. 뉴스를 간간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글자가 바뀌어요. 그렇게 뭐 북한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뭐 김정은이가 그렇게 뭐 준비한다는 뭐 소식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비스비르게 돌리네. 그래서 뭐 일단 루머다라고 일단 올려놓고, 그 예로 뭐냐면 지금 유일하게 남북기업부 중에서 이제 부산산업이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 있는데, 상한가를 가 있는 모습을 보면 상한가 물량을 다 잡아먹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조금 이 남북기업주의 전체적인 마인드를 나타낸 단적인 예인데, 만일 그 내용을 좀 크게 받아들였다면 부산 산업이 분명히 상한가 물량을, 시간에 상한가 물량을 다 잡아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몇 주 안 되는 그 물량을 다 먹지를 못했어요. 빨간 색깔만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그 강도가 지금 이제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내일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혹시 모르니 또 저놈의 뭐 한나라의 녹봉을 먹고 뭐 사는 사람들이 어찌 말을 해도 똑바르게 안 하고 말이지, 두리뭉실하게 저렇게 뭐 남북기업주 세트는 그냥 부산 사는 만 봅니다. 얘가 어찌 움직이는지만 봅니다. 매매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만일에 부산 산업이 살아나 뭐 새로운 어떤 내일 좀 더 보강된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면 뭐 딴 거 보지 말고 부산 산업만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쓱 그렇게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하도 시간 내서 저리 난리를 치니까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해놓은 거니까요. 기술주 섹터, 기술주 섹터, 기세주부터 합시다. 일단 텔콘은 내일 한번 더 봐줍시다. 텔콘, 삼성, 제약, 텔콘, 삼성제약, 그리고 이놈 G3 BNT도 같이 봐줍시다. 때로는 시장을 이렇게 보면 기술주들이 잘 먹히는 시장이 때가 날이 있고, 기세주가 잘 먹히는 때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보면 기술주들이 하나가 잘 움직이면 나머지 애들도 막 따라서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요. 막 갈라고. 근데 아무도 안 움직이면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냥 어디 뭐 뒤통수 하나 맞고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듯이, 기세주도 마찬가지로 뭐가 하나 들썩들썩하면 기세주라고 같이 비슷한 형태의 것을 골라 놓으면
딴 놈들도 그냥 들썩들썩 한단 말이죠. 그래 그 연관성을 잘 보시면 돼요. 기세주 텔콘, 삼성, G3 그리고 GST. 이 네 종목 내일 보죠. 다음에는 기술주 봅시다. 기술주 섹터. 자, 기술주 섹터가 조금 지금 참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한 게 지금 기술주 스타일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차트나 흐름 자체가 약간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기술주가 별로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약간 벗어난 기술주를 해봅시다. 당장 갭을 조금 두고 예를 들면 롯데리츠 다들 버리던 별로 관심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종목 우리네트 같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되는 종목 진바이오텍 이 정도는 봅시다.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나노메딕스도 같이 넣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참 조사모사하죠. 예, 조사모사 이렇게 끼워 넣고 참 둘이서 뭘 하는지 뭐 젓가락 2개 얹어 놓고 저러고 있죠. 별로 썩 안 좋아요 기분이. 저런 것은 뭐 사람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죠. 그래서 그만 저거는 빼겠습니다. 롯데리처 자 봅시다. 첫 상을 띄우고 음봉 내려주고 또 그 뒤에 음봉 오늘까지 음봉이 3개 내려왔죠. 3개 내려왔는데 오늘 꼬리 안 볼까요? 어떻게 되냐? 플러스 0% 출발해 가지고 저가가 저 꼬리 저가가 3%대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캔들 하나 자체가 3%짜리 캔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썩 많이 밀리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죠? 자, 그런 와중에 기관이 이틀 동안 계속 사고 있다 그죠? 보통 이런 것들은 기관들이 막 한 일주일 내도록 팔아 제끼거든요. 막 팔아 제끼는데 뭐 이틀 팔고 나더니 막 이제는 이제 산다? 산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 롯데지처, 기세주, 삼성. 자, 우리넷. 우리넷은 1도주 계정과 비슷하니까 지금 시간에서 플러스 1.1% 올라 있는데 양봉 뭐 1%대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 조금은 더 떨어지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면 조금만 한 3% 정도만 떨어지면 딱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양봉에 들어가지 말고 음봉을 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가 1%에서 음봉을 살짝 두드려 줄 때 그때 들어가서 색깔이 파랄 때 들어가서 빨갈 때 팔아 먹자. 근데 영 또 음봉으로 음봉 좋아하다가 음봉에 많이 맞죠. 쭉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 번은 기회를 줄 겁니다.
진바이오텍은 뭐 어쩔 수 없이 보는 구충제가 알려주죠. 뭐 서둘 것 없이 이 꼬리 부분 안에서 이 꼬리 부분 해봤자 뭐한 5%밖에 더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0.5%가 이게 꼬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5% 뛰기거든요. 이 안에서 분할로 잡아서 들어가지고 이 꼬리를 깨면 버리고 발로 차서 던져버리고 그냥 나옵니다. 꼬리에서 받아서 오늘의 모습과 비슷한 뭐 양봉을 캔들을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반등을 주면 팔아먹고 뭐 그래 하면 되겠죠. 일단 기술주는 간단하게 세 개만 봅시다. 너무 많이 보면 뭐 여러 개 지금 제가 보는 종목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이 방향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많이 보지 맙시다. 많이 보지 말고 이렇게 기세주 섹터는 역시 텔콘, 삼성, G3BNT, GST는 뭐 서둘러지도 않을 때 종목에 보면 되고 남부 기업주 섹터는 뭐 안 꾸미고 싶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내일 부산산업 이놈 한번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봅시다. 뭐 혹시나 뭐 좋은 일이 있을란가 말이죠. 꼭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해서 뭐 경제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남북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 뜻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벤트 섹터는 미디어젠 이전 상장주니까 조심을 해서 하라. 코넥스에서 쿠스다로 이전을 하면 그동안 기관들이 긴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팔지도 못하는 물량들이 이전 상장할 때는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덴트 섹터, 빗썸 섹터 봐줘야 되겠죠. 요령은 똑같습니다. 빗썸 섹터도. 딴 거 볼 거 없죠? 뭐만 본다? 비덴트만 봅니다. 비덴트. 딴 거 하나 볼 거 없다. 즉 뭐 비덴트를 보고 오늘처럼 뭐 IOK라 뭐 컴퍼니나 아니 버킷이나 뭐 옴니텔 이런 애들을 추종 매매하겠다 그 생각을 완전히 접고 그냥 비덴트만 봅니다. 비덴트가 내일 공략하실 분들은 비덴트의 흐름이 안 좋을 때 꼬리 공략 같은 걸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내일은 비덴트가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점상을 유지하는 종목은 그 패턴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가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봤던 뭐 이런 애들 보면 두산솔루스 이후비도 보지요. 자, 상한가를 치고 이것도 사실은 점상한가였어요. 점상하고 근데 이게 점상 계속 점상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즉 강한 놈들은 불규칙 파동이 아니고 규칙 파동을 보여줍니다. 상한가도 규칙 파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상한가가 상당히 힘이 좋다. 불규칙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상한가는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죠. 그런데 비덴트 같은 경우가 힘이 강하려면 규칙 파동식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럼 내일도 점상을 내줘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 흐름이나 또 동생들의 흐름을 이리 보면 동생들이 강하게 달라붙지 못하는 까닭은 내일 형님이 별로 모습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강하지를 못하는 거죠. 철떡같이 형님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동생들이 이렇게 망설이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망설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점상을 유지해 놓고도 점상에 시가를 잡아 놓고도 20% 밀리고 하루 종일 붙었다 떨어질 때 이리 안 한다 이 말이죠. 딸랑 달라붙어 비지. 이걸 동생을 보더라도 내일 형은 조금 모습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내일은 다른 종목을 볼 것 없이 빗썸을 보실 분은 비덴트만 보라. 보고 내일 뭐 시가가 뭐 점상에서 풀어져 내려올 때 꼬리를 공략해서
쭉 내려올 때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드디어 내가 생각한 타점까지 오는구나 생각하면서 쭉 하다 보면 종가상 끝나는 모습은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어, 분명히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진행형 캔들은 이런 식으로 보였는데 종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은 말씀드리는 것이 진행형 캔들을 예단을 하지 마라. 섣부르게 예단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라도 장망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또 빨갛게 올라가 있는 종목일지라도 장이 마감될 때는 이렇게 떨어져 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진행형 캔들은 장이 끝나야 캔들이 완성형 캔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캔들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캔들의 흐름을 섣부르게 먼저 예단을 하지 말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네요. 그죠? 내일 공부할 거는 자, 이전 상량주는 내일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과연 뭐 시장에 할 게 없으면 뭐 여기에다 물량이 몰릴까? 안 그러면 뭐 저 사람 말대로 내일 뭐 기관대로 물량 막 팔기 바쁘면 연봉으로 내려올까? 남북기업주 섹터 아직 부산 산업이 시간에 상한가 물량을 다 먹지는 못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내일 한번 보자. 과연 저 사람 말대로 내일 뭐 남북기업주들이 그냥 그렇고 그렇게 끝날 것일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뉴스가 다시 업데이트 되면서 힘을 낼까? 그래야 될 경우는 뭘 볼까? 이래나 저래나 부산 산업을 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세주 섹터 삼성이나 텔콘 지금 모습은 나쁘지가 않다. 같이 보고 G3 PNT도 오늘 기세 올리면 보고 GST는 뭐 알 수가 있나 이 뭐 우리 이런 스타일 많이 했죠. 이런 스타일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예,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걸 많이 했습니까? 인트로메딕도 봅시다. 제가 이것도 할 때도 보십시오. 이쯤인가 했는데 또 이만큼 또 올라가 있죠. 자, GST는 공략이 성공을 한다 하면 손주법 딱 잡고 가져가 보는 거죠. 봉이 캔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작죠. 이렇게 보면 다 쬐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서서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대체로 다 이렇게 해야죠. 캔들이 커지면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니죠. 캔들이 커지면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된다. 누가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 정도 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뭐 이 정도 들어가 있다든지 쌍바닥이다 하면서 들어간 애들 뭐 안 그러면 흔히 뭐 세력이 6개월에 걸쳐서 매집을 하고 3개월에 걸쳐서 거래량을 체크를 하고 이런 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커지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캔들이 커지면 이제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구나라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알려졌는가 보네. 그러면 한번 보자. 알려지기 전까지는 굳이 저런 것을 몇 개월씩 잡고 앉아가지고 있고 싶지는 않다. 성질도 안 그래도 더러운 성질인데, 예?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가 딱 나오고 캔들이 커지고 이러면 이제는 싸우기 좋지요. 예. 그래서 약간의 체급이 되면 그때서 싸우자. 체급이 되면 전고점도 딱 옆에서 딱 끊어 먹었죠. 전고점도 뛰어넘었고
새로운 세계를 이제 첫 캔들이 하나 탁 튀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워보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여기서는 여 밑에 부분은 그동안 고생한 몇 개월 동안 고생한 아들 먹어라. 우리는 한 일주일만 뭐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는 먹는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비싸게 사서 우린 더 비싸게 팔 거다. 제 마음은 그렇지만은 또 주식은 틀리겠죠. 또 가다 팩 꼬꾸라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비싼데도 기관들은 또 사더라. 66,000주 외국인도 또 사네. 내만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놈들도 이 비싼데 이 비싼 캔들에서 신고가 캔들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있다 이 말이지. 사고 있다고. 누가 배짱이 큰가 누가 배포가 큰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뭐. 새로운 신세계에 네가 발을 놓을 것인가 내가 발을 놓을 것인가 막 그 싸움이죠. 봅시다 한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썸 섹터는 뭐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보지 말고 비텐트 보고 기술주는 뭐 이대로 보면 될 것이고 뭐 됐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적고 보니까 금 하나 둘 셋 넷 자 5개월 동안에 제가 눈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새로운 한 달의 첫 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양봉으로 마쳐야 된다. 반드시. 자, 첫달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한 달의 첫 주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4주를 보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보는데 이 첫째 주 매매를 조져버리면 얼렁뚱땅 막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저번 달에 내가 5천만 원 갖고 했는데 한 2천 잃었어. 지금 가지고 있는 3천밖에 없어. 저번 달 말에 또 2천만 원 땡겨가 딱 5천만 원 다시 맞췄어. 요시 이제 내가 이번 달에는 11월 달에는 내가 반드시 내가 저번 달에 이런 것들 다 되찾아올 거야. 다 더블로 아주 의욕적으로 첫 주에 막 다가들어요. 이렇게 그 첫 주에 2천을 잃어. 첫 주에 불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월요일은 시장에 방향성이 없으니까 조심을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시장을 꼭 아침에 되면 반드시 보고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종목 흐름을 보고 기세를 보고 1%나 2%나 3%더 주고 들어가더라. 또 방향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그냥 쉼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딱 하나 너무 의욕이 없어갖고 이 한 주를 조져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한 주를 조졌으니까 이제 나머지 색주가 있는데 뭐 여기 또 벌무되지 싶지요.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 한 주에 매매가 실패가 됨으로 해서 이 영향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가면 갈수록 이 파급 용량 효과 엄청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첫 번째 주를 또 만회를 하려면 반드시 오버슈팅이 나야 되고 또 매매수도 많아야 됩니다. 서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자, 둘째 주도 도리어 수익보다는 약간의 음봉으로 끝났다.
이제는 이제 반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 사람 마음이 이제 조급의 절정으로 달라가죠. 셋째 주 넘어가면 이제 15일이 넘어가면 제가 뭐라 그러죠? 고점을 주고 있는 기세주 같은 것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점인데 얘는 이제 달가드는 거예요. 이제 셋째 넷째밖에 없으니까. 그 이때부터 이제 매매가 엄청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남들은 팔고 있는데 자기는 뛰들고 이제 이렇게 하죠. 최후 하이라이트는 이제 넷째 주죠. 이제 넷째 주는 이제는 이제 뭐 보조 지표고 뭐고 이평선이고 기준선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엇이 빨개진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짓을. 그래 어떤 분들은 그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 앉아서 이놈의 마우스만 잡으면 그리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걸. 첫 주의 시너지 효과는 나머지 이 세 주를 굉장히 밑받침 토양을 깔아주는 거니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단 큰 수익을 안 내도 괜찮아요. 큰 수익을 바라지 말고 그냥 적당한 욕심만 안 뿌리고 매매수를 줄이고 일단 이 한 주 매매를 양봉으로 맞춰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셋째 주가 과연 어떠한 마인드로 움직여 주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느끼시게 될 거니까요. 제가 수없이 이 강좌를 하면서 이것도 참 많이 강조한 거지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주식 공부한다고 밤새도록 수없는 차트 돌리고 하고 수없이 거래량 체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의 마인드를 딱 잡는 이 키워드를 내가 얼마나 잘 준수하고 지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훨씬 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주씩 하고 넷째 주가 딱 되지 않습니까? 예? 넷째 주가 되지 않습니까? 돈이 이만큼 불어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한 주만 조금만 하도 저 사람이 뭐라서 하니까 내도 한번 따라 해보자. 아따 고함도 막 고래고래 쳐가면서 첫 번째 주는 양목으로 맞추라고 온갖 고래고래 고함을 치니까 뭘 때문에 잘하는가 그래. 한 주 맞춰봤다. 두 번째 주도 또 자꾸 그 한 주 매매를 또 양목으로 맞춰 또 자꾸 뭐라 산게 또 그래 봤다. 한 둘째 주 두 번이라는 게 제법 계좌가 빨개. 그러니까 셋째 주부터 되니까 매매가 급하지가 않네. 왜? 벌고 있으니까. 손실이 나 있으면 마음이 급해서 이놈 저놈 막 건들고 이럴 텐데 벌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종목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한 번에 푹 집어 넣을 것도 그래도 한번 살짝 간을 보면서 분할로 살살 하고 그래갖고 딴 데 같으면 10% 몰 거라고 끙끙매고 앉아 있을 건데 한 5% 주니까 탁 먹고 나와버리고 왜? 앞에 벌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재밌거든. 대박이 딴기 대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많은 대박의 기회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발로 탕탕 깡통처럼 찰 뿐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전체적인 포지션을 모두 분해를 해서 해체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해 나가는 길을 꼭 잡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다면 주식한 지 5년 됐습니다. 주식한 지 10년 됐습니다. 주식한 지 15년. 저한테 매일 오시는 분들 상담 문의하시는 분 보면 주식 5년 이하로 하신 분도 거의 없어요. 근데도 아직도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배울 때 잘못 배웠다 그러고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때 시절에 예전에는 배울 때도 없었을 뿐더러 뭐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할 그런 건 없었죠.
전부 다 막 스스로가 독학으로 배우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주식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젊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도 뭐 제가 좀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아, 하다 보면 좀 제가 잔소리가 나오네요. 그죠? 예. 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입니다. 홍자 말처럼 우려낸 곰탕처럼 말이죠. 예. 자, 아직 월초입니다. 차분하게 평균심 유지하고, 아시겠죠? 지금이 9시 50분 10시라 치면 장 시작 11시간이 남았네요. 11시간 뒤에 시장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도 하셨습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